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속속 소개해드리는 IT본부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김 소장님이 네. 지난주에는 네. 우리 KBS 1라디오에 김성환의 시사야를 대타 진행하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익숙한 얼굴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네. 제가 좀 당황했었습니다. 감동의 시간이었죠. 네, 감동이라 때문에 썰렁 개그를 저녁 때까지 들으려기 좀 힘들긴 했지만 네. 오늘 또 즐겁게 또 해보시죠. 많은 분들이 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또 좋아하시고. 네. 근데 진행하시는 게 네. 정말 능수능란하게 진행 잘하시더라고요. 네. 혹시나 이제 휴가 가시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절대로 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네. 접는 폰입니다. 갤럭시 G 폴드와 네. 플립이 신형이 출시가 됐는데요. 네. 기존 제품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5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드웨어로는 갈 때까지 갔다. 네, 끝판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폴드나 플립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정도 완성도로 나왔다? 그럼 저는 판이 뒤집혔을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이번에 그 기계적인 완성도는 제가 볼 때 거의 이제 사람들이 플립과 폴드에서 원했던 것들의 거의 끝이다. 라고 네. 할 정도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기계는 네. 기계로는 끝장을 봤다. 네. 기존하고 뭔가 그렇다면 큰 네. 차이점은 어디에 주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 중에 이제 좀 비싼 거부터 가보죠. 비싼 거 이렇게 옆으로 접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폴드라고 표현을 네. 하잖아요. 이 폴드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난 것 중에 하나가 완전히 접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쓰신 분들 알 거예요. 이게 접히긴 하는데 이게 중간이 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뜨는 데에 약간 이제 뭐 이물질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뜨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국 있잖아요. 이제 자국이 상당히 많이 남는 네.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 힌지 기술을 상당히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힌지라고 하면은 접을 때 네, 사용되는 그 핵심 부품을 네,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이제 접는 우리가 그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경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제 그 부분이 완전히 접혀요. 완전히 접히다 보니까 이게 뭐가 좋냐면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게 거기 때문에 고장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그 틈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되게 좋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완전히 접히면서 이게 무게를 조금 이번에 한 10g 정도 줄였거든요. 근데 이 10g이 생각보다 꽤 큽니다. 이제 제가 직접 만져봤는데 이게 기존에는 묵직하고 이거 좀 무거워서 이제 주머니 넣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주머니에 쳐질 것 같다. 이 정도의 무게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10g 줄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또 완전히 접히면서 무게 배열을 잘 만들었는지 이제 손에 들만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펜도 좀 얇아져가지고 예전에 이 펜을 따로 들고 다녔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이 기계에 이제 펜을 붙일 수가 있는 요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에 뭔가 진짜 노트북 대용으로나 이제 메모하실 때 이제 약간 패드 대신으로 쓰시는 분들한테 네. 이제 상당히 괜찮아졌다. 편의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폴드, 저도 이제 폴드를 쓰고 있긴 한데 기존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액정이 이게 액정이 절반 플립이죠. 정도인데, 플립. 죄송합니다, 플립입니다. 플립을 쓰고 있는데 플립이 이제 접히고 예뻐서 사람들이 또 많이 쓰고 가볍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불편했던 게 앞에 있는 액정이 예전보다 커지긴 했지만 이걸로 뭔가를 더 할 수 없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온 플립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 전체가 이제 액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도 만져보면 이 액정을 갖고 뭐 이것저것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문자를 보낼 때 굳이 열지 않고도 그 앞에서 이제 다 작업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괜찮아졌고 특히나 이제 이런 이제 그 플립 쓰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게 접혀서 각도에 맞게 뭐 셀카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이 뭐 라이브 같은 거 하실 때 각도를 조정해서 그쵸.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 네. 상당히 편리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를 보고 찍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앞에가 전체 화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기능이나 좀 기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플립 역시도 이제 아까처럼 완전히 접히는 게 또 이게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손에 좀 착 감기는 느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확실히 이게 기계적으로는 확실히 좀 완성도가 네. 이제는 뭐 뭔가 불안한 기계 아니면 좀 미완성의 기계라고 하는 말은 이제 띄워도 되겠다. 이제 플립 폴드 모두 다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완성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그 기존의 네. 구형 플립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네. 애타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은 조금 기대했던 게 네. 저도 신형이니까 네.
두 개의 휴대폰을 들고 나와서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 보여주시겠지 생각했는데. 네. 네. 제가 뭐 협찬까지 못 받았고,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저도 뭐 최근에 바꾸긴 했지만 또 바꾸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매력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따가도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기계적으로는 끝판왕인데 그럼 그래서 사람들이 살까? 예. 라고 하는 건 조금 여기서 고민입니다. 주목하는 게 일단 가격입니다. 네. 가격은 어떻습니까? 일단 좀 올랐습니다. 폴드 아까처럼 비싸게 옆으로 접는 것들 이거는 이제 10만 원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플립 위아래를 접는 거 5만 원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옆으로 접는 게 10만 원 오른 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면서 가장 저렴한 폴드가 20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200만 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게 그 전에 폴드 4를 만들 때 이제 그 삼성전자의 사장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심리적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만 원 미만의 폰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최저가가 199만 7천 원인가 아마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것도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폴드를 사려면 모두 다 200만 원 이상을 내야 됩니다. 이거 고가로 간 거죠. 그리고 네. 이제 플립 같은 경우에도 앞에 액정이 좀 넓어졌긴 했지만 어쨌든 또 5만 원 인상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얘가 등골 브레이커가 아니라 손목 휠 수 있다. 뭐 손목 브레이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승표 PD가 네. 협찬받지 않는 네. 양심적인 IT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우리 서 PD가 감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자, 상당히 감사합니다. 이제 고가인데 네. 네. 시장에서 통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고가라고 하는 것들과 그다음에 플립과 폴드가 통할까라는 건 조금 달라요. 네. 예를 들면 가격적으로는 이미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두 개로 완전히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초고가 시장 그리고 저가 시장. 중가 시장이 거의 없어요. 초고가 시장을 이끄는 게 아이폰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가 시장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사면 예전엔 2년에 한 번씩 바꿨는데 요즘에는 좀 주기도 길어지고 있잖아요. 기계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네. 3년에 한 번 바꾸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인지 오히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 전체적인 판매량은 10% 감소했거든요. 근데 600달러 그러니까 77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판매량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또 프리미엄 시장이 이제 전체 시장의 55% 과반 이상이에요. 이제 그만큼이나 고가에 대해서 어차피 살 거면은 한 번 사서 잘 쓰겠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 프리미엄 폰 시장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뭐 애플이 계속 고가를 유지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플립이나 폴드가 통하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플립 폴드 같은 접는 폰이 되게 많이 팔린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이 아직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폴드나 플립이 계속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밀고 오고 있잖아요. 근데 1%라는 거 그거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새로 나온 휴대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니까 특정 상품에 대한 홍보는 아니라는 점을 네. 좀 강조를 드리고요. 네. 자, 이제 제도 관련해서 좀 보면 이번에 이 언팩 행사 그러니까 네. 신제품을 공개하는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다. 최초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네네네. 왜 지금까지 한국에서 서울에서 최초 공개 행사를 안 했고 네. 어떤 평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갤럭시의 언팩 행사나 뭐 다른 스마트폰의 언팩 행사는 거의 뭐 미국 라스베가스나 뭐 뉴욕이나 뭐 영국 뭐 이런 데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이런 데서 했다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일단은 삼성전자에서 얘기하는 건 그만큼 이제 뭐 한국의 색깔을 강조했다 뭐 이런 식의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폴더블 폰 종주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아니다. 왜냐하면 폴더블은 한국에서만 핫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20만 대의 폴더블이 지금 작년에 출시가 됐는데 80% 이상의 삼성전자는 맞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폴더블의 비율이 1%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서는 이 폴더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실제로 보면은 국내 스마트폰의 작년 출하량 중에 14%가 폴더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나머지 이제 폴더블이 꽤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전체 출하량의 폴더블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고요. 그럼 어디서 잘 팔리느냐? 우리나라하고 중국에서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는 이 폴더블이 좀 먹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중국에서 좀 나가긴 하는데
중국에서 그러면은 이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이 폴더블이 얼마나 잘 나가느냐라고 볼 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전체적으로 1,420만 대의 작년 출하에선 80%가 삼성이었어요. 근데 올해를 좀 보면 올해 지금 1분기를 딱 놓고 봤을 때 전체 폴더블 스마트폰 점유율 중에 삼성이 아까 이제 작년에 80%라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45%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나머지가 어디냐? 오포나 화웨이 같은 중국 회사가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폴더블 폰 시장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고 거기서 대부분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에서 폴더블 폰을 쓰는데 그럼 어떤 폴더블을 쓰느냐? 중국 폴더블을 쓴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폴더블에서 중국이 여러 가지로 그 지적재산권 때문에요 수출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의 대놓고 우리나라 것들을 좀 많이 베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만 잘 나가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한국에서 했다는 건 중국 시장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같이 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오늘 해야 될 이야기 듣고 싶은 말씀 많은데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네. 한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네. 이걸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앞으로 이제 시장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자, 안드로이드 폰 그러니까 삼성도 안드로이드 폰인데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애플의 점유율이 계속 또 올라가고 있다. 네. 또 현재 포화 상태인 스마트 시장에서 인도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네. 이걸 우리가 마케팅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요 얘기를 좀 같이 섞어서 마무리를 좀 하면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가 시장이 잘 통하는데 그 고가 시장이 보면은 거의 다 애플 아이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아이폰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지고 안드로이드는 전체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의 대장이 지금 삼성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입장에서도 되게 좀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리미엄 폰 시장을 뒤집기 위해서 지금 삼성이 지금 폴더블을 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중국 말고는 지금 애매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걸 새롭게 도약하는 시장이 어디냐? 인도입니다. 인구도 실제로 많고. 인도가 중국의 초기랑 비슷해서 저렴한 폰을 쓰다가 요즘 고가 시장으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팀 쿡이 인도에 방문을 해서 인도에 애플 스토어가 생길 때 아예 인도 모디 총리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인도 내에 이 아이폰과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도 시장이 지금 바라봐야 될 프리미엄 폰 시장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삼성전자도 체험 스토어를 인도에 100개 이상을 만들었어요. 즉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폰 시장의 어떤 어떤 기세나 그 미래를 보려면 인도 시장을 잘 봐야 되고 그 인도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결국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또 아이폰이 나온 애플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휴대폰의 미래도 인도 시장을 어떻게 개척하느냐 폴더블 폰 또 플립폰의 운명이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